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신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떨어진다는 표현을, 또 소비자들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래픽카드 가격의 움직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베스트바이는 MSRP 1999달러인 RTX 3090 Ti 파운더스 에디션을 1599달러에 팔기 시작했고, 중국 역시 그래픽카드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바이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3090 Ti가 가장 높은 38% 가격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는 전반적으로 하위 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이 하락폭이 줄어드는데요. 그 말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든지 고급형 라인에서 많이 남겨먹었다는 말이. AMD 라데온 쪽도 가격 하락은 비슷합니다. 특히 6400이 31% 가까이 가격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133달러라고 하니까요, 환율의 부가세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몇 가지 체크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건 좋은데 그 말은 반대로 재고가 많고 안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베스트바이는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을 판매하는 공식 파트너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MSRP가 400달러 정도 내려갔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 파트너사들이 엔비디아라든지 AMD 측에 가격 인하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스트바이 역시 MSRP 대비 400달러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손실을 보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로부터 가격 인하와 관련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카드 가격이 내려가는 건 소비자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카드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안 팔린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보면 이더리움이 작년 12월 1일 580만 원대를 찍은 후 현재 140만 원대까지 75% 가까이 폭락하면서 엔비디아 및 AMD 그래픽카드 매출을 먹여 살렸던 채굴 수요가 멸종되다시피 한 상황이고, 더불어 광산도 문을 닫으면서 대규모로 실직한 이 광부 출신 그래픽카드들이 중고시장으로 대량 구직 활동에 나서는 등, 물론 개 중에는 이력서 조작이라든지 학력 조작 등 말이 많긴 합니다. 가장 심한 건 서류 조작에 이 성형까지 해가지고 광부 출신 아닌 척하는 카드들 있죠. 걔들이 문제예요. 채굴 수요가 감소, 그리고 중고시장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량 때문에 시장 재고가 결국 늘어나고, 이 늘어난 공급을 수요가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카드가 남아 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몇 달 후 다음 세대 제품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AMD 및 엔비디아 모두 상황이 깝깝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상황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웃기고, 그 다음에 제조사 입장에서는 슬프게 흘러가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는 기존 30 시리즈 재고가 시장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면 RTX 40 시리즈 출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 기준에서는 기존 RTX 20이라든지 RTX 30 시리즈는 처음 시장에 제품이 나왔을 때 수요가 항상 재고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 소진하고 한동안 시장에 제품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 유지가 되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물론 RTX 30은 채굴까지 더해지면서 더 심해졌죠.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RTX 40을 준비하면서 원하는 제품 공급 가격이 있을 거고, 또 제품이 시장에서 잘 처리될 거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어야 파트너 제조사들이 엔비디아의 RTX 40을 주문을 하고 소비를 해주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이 카드 가격이 쭉 빠지고 있고, 심지어 MSRP보다 낮아져 버린 상황에서 그나마 제품도 잘 팔리지 않고 있으니 당장의 파트너 제조사들도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게 RTX 40 살리겠다고 RTX 30이 자폭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업그레이드라든지 완제 PC 시장이 압박받았던 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픽 카드만 또 따로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최근 엔비디아가 RTX 40 시리즈 출시를 예정보다 늦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는 늦어도 10월에는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소식들에 의하면 11월 혹은 12월로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한동안 조용했던 엔비디아가 또 최근 갑작스럽게 번들 이벤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아무래도 재고를 좀 더 정리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소비자들에겐 딱히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워낙 2년 가까이, 그쵸? 상황이 하도 그지가 자, 워낙 그동안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딱히 더 나쁠 게 없는 상황이죠. 오히려 선택지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기다릴 건지 혹은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 뭐 그게 아니라면 새 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새 제품을 선택할지 아니면 기존 제품을 선택할지 뭐 선택지는 다양해졌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참 궁금해지네요. 최근 인텔 13세대 랩터 레이크 관련 루머 및 유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건 바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긱벤치에 13900K의 벤치 점수가 유출되었는데요. 일단 유출된 내용만 봐서는 확실히 이전 12900K 대비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13900K의 정확한 성능, 그 성능이 뭐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 가늠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 13세대 랩터 레이크 출시 관련해서는 10월 출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에서 9월쯤에는 좀 더 활발하게 사전 유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인텔도 그래픽카드 출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인텔의 아크 그래픽카드 출시가 참 개그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모바일 쪽은 출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역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데스크탑용 버전은 이미 인텔이 약속했었던 일정은 구라였던 게 밝혀졌습니다. 이 제품을 출시하고 어느 정도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싶었다면 엔비디아라든지 AMD 쪽 카드 가격이 무너지기 전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출시가 됐어야 했지만 이미 시장에는 그래픽카드가 남아돌고 있고 가격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텔은 정작 뭘 믿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다가 경쟁사 차세대 제품들 출시 때 같이 나오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최근 게이머 넥서스라는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얼마 전 인텔이 아크 공개 때 보여줬었던 한정판 A750의 제품 이미지가 나왔는데요. 물론 엠바고 때문인지 제품의 세부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었고 야,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제품 외형만 보여줬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품 외형을 공개했다는 건 출시가 임박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임박의 의미가 좀 인텔이 생각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뭐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는 러빈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은 7월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해져라 얍님께서 닉네임 좋네요. 행복해져라 얍. 얍. 좋네요. 네. 자, 10일 생일이셨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더 오래오래 함께 합시다. 뭐 더도 말고 딱 한 40년만 더 함께 하죠. 자, 제 리뷰가 업무용 장비 구입에 도움되셨다고 하셨는데 좀 더 많이 영상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뷰가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빨리 뽑지를 못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생일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유키선아님께서 10일 언니랑 사귄 지 1년이에요.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1년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보고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경우의 수가 첫 번째 여자분이신데 동성애일 경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만약 뭐 동성애라면 그건 뭐 개인의 가치관이니까 저는 응원합니다. 이쁜 사랑하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본인의 부캐가 있고 부캐의 성 정체성이 그러하고 그래서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1년간 사랑을 이어왔다면 그래요.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세 번째, 저에게 이런 혼돈을 안겨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사연을 썼다. 1시간 거리 내에 살고 있으면요, 그냥 꼭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보자. 일단 아마 저보단 어리실 것 같은데 형이랑 진실의 방으로 가갖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떻겠니? 자, 여튼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떠오르긴 하는데 이쁜 사랑 하길 바라며 내년에는 꼭 2주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화이팅! 비가 온다, 너무 덥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 구독자분들께 꽤 많이 듣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 비 온다고 할 때 여기는 쨍쨍하고 또 너무 덥다 할 때는 여기는 더 더운 것 같아요. 자, 더위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